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 기획 시간입니다. 세제 개편안 논란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 그리고 제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 홈페이지 참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보면 연봉 3,450만 원 이상이면 중산층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데, 연봉 3,450만 원이 중산층이라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산층 세금 부담 논란으로 번져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연봉 기준을 애초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정부의 정책 편의 또 목표에 따라서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바로잡아 서민층을 지원하도록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증세로 비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뉴스컷은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당정청 간의 협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증세냐 아니냐를 놓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굳이 세 번째 걸 하나 지적을 하자면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과연 어느 수준이었을까 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하루 만에 번복이 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는 표현이 좀 어설픕니다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오늘은 한번 마무리하는,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뉴스컷 들으셨죠? 예,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이번 그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혼동들을 보면서 네. 과연 우리나라 세제가 이렇게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하루 만에 이렇게 뒤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지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네. 만약에 당정청이 미리 회동을 했고 다 동의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중간계층 근로자가 반발한다. 네. 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또 바꾸었다라고 했다면 그때 그러면 이전에 당정청은 무엇을 검토했는지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제1차 세법 개정안이 네. 뭔가 헛수로 간 건 아닌가 하는 네. 의문이 들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하루 만에 바뀌어졌다라고 네.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개정된 세법 개정안은 네. 과연 이것은 온전한 것인가 네.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들어서 네.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건호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특히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합니다. 네. 그럴수록 이제 국정 운영자가 세금을 다루실 때 예.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시어 예. 가능하면 기존의 불신이 옅어지고 해소되는 방식으로 예. 안정적으로 이 세금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가벼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불신들이 더 가중되지 않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파동을 한번 겪은 탓도 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세세하게 세금에 관심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내시고 한편에서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계속 이 상태로 가서는 되겠느냐. 복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세금도 좀 내야 되지 않는 이런 얘기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에서는 진지하게 세금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에너지가 또 한 번 표출된 것 같아서 이후 논의에 기대가 큽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국민들은 이미 성숙해지셔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그 수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파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창남 교수께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 그래도 보니까 하루 만에 뚝딱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 조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죠. 일단 이번 세법 개정을 마련을 하면서도 보통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해봤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니까 다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어찌 보면 자기의 올바른 주관을 갖지 못하고 지금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오건호 위원장님.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국민적 관심사를 가진 정책 논란 쟁점들을 보면 상반기에 연금이 있었고요. 지금 세금이 터졌는데 국가 정책 중에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장기 시야에서 봐야 될 게 연금이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요새 중기 정도에서 5년 정도의 시야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긴 호흡의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데 지금 연금도요. 하루아침에 인수위원회부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까지 안이 수없이 바뀌고요. 요번 같은 경우에 세금도 긴 호흡이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좀 긴 안목, 좀 이렇게 중후한 맛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우리 사회 그 자체에 대한 불안, 국정에 대한 불안이 국민들한테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를 의식한 걸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법 전문가로서 극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상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아마 어느 정권도 사실 세법 개정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증세 분야는 시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간계층 근로자들의 어떤 반발, 원초적인 반발을 가볍게 그냥 소득세 분야에서 세금 부담을 면책해주는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것으로서 다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이번 법인세 부분야는 크게 손 안 본다는 거죠? 수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정안에서도 법인세는 크게 손봐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야가 공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98년도 IMF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초의 증세 논쟁입니다. 굉장히 유의미성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번에 저희 시민들이 근로소득자들이 분노를 표했을 때 아마 이제 월 13,000원, 연 16만 원이니까 월 13,000원 정도의 부담이 더 증가했는데 13,000원 그 액면가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분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형평성입니다.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이만큼 부담한다면 다른 주체들도 또 그만큼 부담하느냐. 가장 중요한 주체가 우리 한국의 사회적 부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게 대기업 부분 아닙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단 말이죠. 저는 형평성에 대한 분노라고 봐요. 그런데 정부는 원점 재검토를 하면서 그럼 형평성을 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으로 봤다면 대기업 과세를 건드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13,000원을 없애주는 것으로 이번에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주소를 잘못 봤다고 보고요. 야권도 특히 민주당도 애초에 이게 대기업 과세가 빠졌다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13,000원 더 늘어나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으로 두고 여기다가 사실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그 정당이라면 쓰지 말아야 될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까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그 분노들이 훨씬 더 크게 확장돼 버렸는데 그런 면에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 세금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그리고 접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예, 저도 오건호 위원장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너무 납세자를 이렇게 경홀하게 취급했다. 네. 야, 450만 원서부터 5,500만 원까지 근로자들은 정말 이 집단들은 세금 1년에 16만 원 안 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를 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고복지 사회로 가면 누구든지 세금은 더 낼 것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로부터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을 안 내겠다. 이러한 납세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권은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과 같은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13,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을 해야 될 복지국가가 어디인가 대한 이제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의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유럽식의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가 미국식의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원론적인 논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런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했더라면 이와 같은 혼란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그러면 궁극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돕고 있는 셈이네요. 글쎄 이 정치공학적 셈법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 확대가 불편한 세력들도 있죠. 네. 그분들의 특징은 이른바 이제 보수 계열에서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데 그쪽에서는 항상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세금만 얘기합니다. 세금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보편복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세금은 수단입니다. 당연하죠.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래서 세금과 복지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세금만 13,000원의 추가 부담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느껴지는데 우리가 13,000원을 더 내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기초연금도 오를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이제 2, 3일 전부터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부터 거봐라.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지를 확대하기에 걸맞는 조세 납세를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제 복지 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사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공약을 이행할 만큼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울고 싶었는데 민주당에 가서 뺨을 세게 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복지 공약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세금 폭탄론은 이제 제 해석입니다. 결국은 정부와 여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정부 원안을 수정안으로 바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전투에서의 승리고요. 보편복지 정당으로서의 긴 전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고지를 잃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거기다가 국민들 세금 이야기만 했지 기업들 아까 형평성에 맞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세 문제는 전혀 짚고 넘어가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야당 결국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을 돕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지금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 교수님. 지금 우리 오건호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세 없는 복지 정책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거 이제 정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빚을 얻어서 복지를 한다면 뭐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뭐 자기 임기 안에 5년 동안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를 보면은 정권은 유한하고 나라는 무한히 가야 될 것을 자기 정권에서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봐서 나는 정세는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복지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의 셈법은 이제는 내려놓고 국민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야, 내가 선거 기간 동안에 복지를 한다고 했는데 집권해보니 이건 너무 어렵다. 또 반대기도 똑같이 아까 복지와 세금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해서 우리 수준에서 요만큼 복지가 가능하겠다. 그 대신 요 정도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 요 얘기를 정말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그런 국민의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를 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복지는 결국 우리나라가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남유럽, 뭐 남미 이런 데로 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좀 뭐 정치권이든 복지론자든 증세론자든 감세론자든 다 내려놓고 차분하게 한번 정말 이제 검토를 뭐 해서 다시 새로운 셋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참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보고 스스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게 안 돼도 적어도 복지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다 지금 이 구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좀 뭔가 이래 찜찜한 생각이 드는데 오건호 위원장님 수정안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수정안 그러니까 이제 연봉 3,450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연 16만 원 정도만 다시 이제 떼넣어 준 건데 그래서 4,400억이 세수가 줄어드는데요. 물론 이제 뭐 수천억이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크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겁니다.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사실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그러면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큰 게 요 4,400억을 소지로 해서 지금 정부가 논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에 큰 배를 항공모함을 띄워넣은 계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올해 20조 원의 세수 미달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러면 이 미달된 거 20조 4대강 개발한 거 22조 다시 끌어당겨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계가 있다.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목적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부가가치 세제 손질에 이제 더 많은 항공모함 위에 수많은 전투기들을 또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제가 생각될 때는 참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올해 세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2014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올 이제 조금씩 9월 초에 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세입 예산의 근거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사실 이번 올해 예산안은 작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거죠. 그러면 정말 양심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10조, 하반기에도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10조 해서 20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하겠다. 보존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면 왜 증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복지를 뭐 축소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들 슬그머니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내년도 사실은 세법 개정안이 됐지만 법 조문이 고쳐진 것이지 법인세 소득세의 상당수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풀으셔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기획재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럽대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게 얘기하면 그게 원칙인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접 증세 없이 나는 다 공약을 이행하겠다. 그런데 자꾸만 이게 원칙이 아니고 고집으로 보여지고요. 자꾸 자존심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 운영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왜곡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증세를 누구든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증세 없이 그 복지 공약 이행의 재원이 마련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점차 그 견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재정 지출 규모가 작아서 거기서 아무리 지출 합리화를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경제에 파야 되는데 그 밑에 금덩어리 석유가 얼마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경제 전망 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지금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다면 이제는 증세를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 또 증세 얘기하는 게 타당치 않은데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세로 가고 그 대신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증세를 싫어할까? 지출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조세 정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지출하고 조세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증세 동기를 이끌 수 있는 그게 저는 국정 운영자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증세 안 돼 하라고 딱 묶어버리니까 지금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고 오히려 여론이 갈등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지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i30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i30로, i40는 i40 쌀른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잠시 후 4부에서도 금융기획 계속되고 될 겁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금융기획 세제 개편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됩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라민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지금 금요기획 시간 세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 안창남 교수님하고 오건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3부 마지막 말미에 오건호 위원장이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적을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원칙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원칙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앞으로. 예. 제 생각은 약속은 지켜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건 상황에 맞춰서 그건 변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와 같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의 파동의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 세 가지 말뚝을 이미 박아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뚝입니까? 첫째는 세율 인상은 절대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법인에 대한 과세는 손대지 마라. 세 번째는 복지는 축소가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말뚝을 박다 이렇게 또 묶어놓다 보니까는 예. 그 영민하고 영특한 재경부 세제실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낸 게 사실은 제1차 세법 개정 아니고 예. 세제실 공무원들은 아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예를 들면 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예. 전체 숲 예를 들면 국가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복지 추구, 세금 증세 또 이런 점을 같이 어울려서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말뚝이 주는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조세 부담도 다시 검토해봐서 현재 입장에서의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세금도 좀 더 납부하고 부담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자꾸 저는 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도 이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 놓은 이 올가미에 제 스스로가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서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근데 그러시죠. 또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꾸 늦으세요 국민들보다. 국민은 지금 증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13,000원을 더 걷어가냐? 증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아는 증세인데 증세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존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재정 논의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진짜 답답합니다. 예. 말뚝을 워낙 단단히 박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창남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세금 인상 절대 없다. 이 절대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 안 된다. 이거 기업들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복지 축소 안 된다. 정말 세제실에 있는 이 공무원들, 그 영민한 공무원들이 머리를 쥐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현실적인 내용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 아까 안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으려 그러면 내년 성장이 얼마고 여기에 대한 세수 예산이 얼마고 얼마가 모자라고 복지 지출은 얼마고 이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1% 성장하면 세수는 어느 정도 걷어들입니까? 우리나라 현재 GDP가 약 1,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현재 19% 20% 이렇게 됩니다. 하면 여기서는 약 240조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1%가 경제 GDP가 성장한다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약 12조 원 정도 됩니다. 12조 원에다가 20%를 곱하면 약 2조 4천억 정도가 세수입은 일단 늘어난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아닙니까? 복지라는 것은 분배고 이 세수를 늘려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서로 이 보완적인 관계면 모르겠는데 서로 갈등적인 관계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갈등적 관계로 만들지 않은 게 국정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때도 포퓰리즘, 지금도 포퓰리즘 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포퓰리즘의 특징은 목소리가 세다는 게 아니고요. 재정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서로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복지를 얘기하고 그거에 합당한 재정 방안을 마련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복지 약속이 작더라도 그만한 재정도 없으면 이것도 이런 불일치에서는 포퓰리즘이죠. 근데 지금 사실 야권도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약속했던 지출에 비해서는 세입 프로그램들이 너무 허술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허술한 세입 프로그램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보완될 수 가능하냐. 근데 이게 사실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말뚝을 빼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겁니다. 2370번님이요. 체감 없는 복지를 위해 증세를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셨고요. 또 7426번님은 우리나라 세금 효율성은 얼마나 됩니까 하셨는데 2370번님 질문을 같이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낸 세금만큼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세금 이꼬르 복지. 세금은 내가 복지에 대한 저축이다. 이런 개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민층들은 할 말이 없겠죠.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중간계층이나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이건 내가 낸 만큼 못 받겠다 하는 의구심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야, 내가 손주를 하나 이렇게 받는데 20만 원, 30만 원씩 들어온다. 이건 좋은데 30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360만 원인데 과연 360만 원 나한테 복지 혜택을 줬는데 내 세금에서 내 세금 증가분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내가 낸 세금만큼 복지를 받고 있냐는 것은 아마 여러 계층에 따라서 답이 갈라질 것 같고요. 세금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증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낭비 심각한 것은 예를 들면 지출 구조를 잘해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못하겠다. 이런 것은 이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경제가 성장 안 하면 증세를 하지 말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복지는 시작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가족 수당 이미 30만 원씩 다 주고 있죠. 다리를 다 불살랐죠. 이미 다 불살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복지 수준을 내 세금이 안 거치니까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엉망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제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은 되겠지만 현재 수준을 갖다가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도 해볼 수가 없다.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하므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증세로 돌아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청취자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체감 복지가 약한데 증세 동의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희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 인식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워낙 이제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연이어서 소득세 감세가 있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자들이 이번에 증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13,000원. 근데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2,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상급식이 됐죠. 무상보육이 됐죠. 뭐 참고로 저도 지금 무상보육 수혜자입니다. 애들이 있어서요. 굳이 밟히실 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초노령연금이나 고기무상 쭉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해당되든 혹은 주위의 이웃이나 가족분들을 보면요. 지난 2, 3년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의 일정한 책임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더 여유가 있는 계층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세금과 복지를 결합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자꾸 이제 과거적 방식으로는 오히려 문제가 꼬일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복지를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왜 법인세는 놔두고 있고 또 한 분은 이런 6176번님은 대기업 세금 올린다고 하면 수출 단가 오르고 투자 감소한다고 하면 우는 소리 하면 깎아주는데 국민들은 아무런 소리 할 때도 없다 이 말씀이죠. 이런 식의 일방적인 어떤 소통, 일방적인 강요는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좀 소외감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재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재벌은 뭐 법인 그 자체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재벌의 이름하여 주주, 뭐 그룹 회장 이런 얘기도 이게 의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이번에 1차 또는 2차 개정안에서 나왔던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중간계층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소득 과세 표준 기준에서 20억 이상에 대해서 75%로 소득세율을 잠정적으로 한 2년간 시행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발상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세율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사실은 문제지만 우리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국도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소득세 세율을 10% 가까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세금은 이게 경제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마냥 이렇게 뒤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여서 아까 같은 형평성 문제, 즉 중간계층 근로자와 납세자와 고소득 납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라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세율 인상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상대 말씀하시기 이제 영국, 프랑스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사회주의의 시작이 영국과 그리고 이 혁명의 시작이 프랑스라고 한다면 인문학적인 이해도를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들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이 4대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득세, 법인세 다 올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소비세, 부가치세죠. 재산세, 상속세나 이런 증여세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도 같은 날 정부가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향후 소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절대 소비세 수입이 외국에 비해서 작으니까 이제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팩트는 맞습니다. 저희가 부가치세율이 10%인데 OECD 국가들로 가면 20%까지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다. 우리나라 소비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소득세 혹은 기업이 내는 사회보장 기여금, 사회보험료는 어떤가? 그건 더 낮아요. 더 낮죠.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을 메꾼다면 더 크게 부족한 것부터 메꿔야죠. 덜 부족한 걸 왜 강조합니까? 그리고 직접세는 아무래도 소득 재분배, 조세에 긍정적 의미를 갖는 거지만 소비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너무 편협돼요. 소비세만 딸랑 떼어내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는데 다른 서구 복지 국가들도요. 직접세를 중심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러다가 복지를 더 늘리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부가세로 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직접세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왜 지금 정부가 잠정적으로 지금 소비세 인상의 방향을 밝히고 있는 건 저는 대단히 잘못된 중장기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같이 이렇게 소득의 양극화가 우리보다 적은 국가는 소득세 세율 인상보다는 사실은 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상대로 양극화가 유럽보다 훨씬 심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치유를 해야 될 분야가 소득세 분야. 소득세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개인 소득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기업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고 법인 기업이 내는 똑같은 소득에 내는 것은 법인세이거든요. 이 둘을 같이 손질을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한 게 이게 소득세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소득세 과세 표준을 이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여서 그런데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 부가가치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제가 잘 돼야만 투명해야만 소득세 동시에 이렇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현재 면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면세 범위가 세목이 있다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부가세법이 유럽의 부가세법을 모델로 해서 삼았는데 유럽과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면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같은 의료 보건업 같은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이 서비스 분야, 예를 들면 뭐 커미션이라든지 대여금고 수수료 이런 것들이 현재 부가세 면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로 돌리면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가 주고받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니 소득세, 법인세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른바 과세 베이스가 확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제실 공무원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말씀하신 가운데 문자 온 걸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현명해지셨어요. 0806번님, 국가 운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출이 늘어나면 세금도 당연히 늘어나야죠. 국민에게 솔직하게 보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6326번님, 세금 좀 더 내고 복지로 생활 수준 격차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2102번님, 증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라도요. 1740번님,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세출이 문제입니다 하셨는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세출.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 항의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금이 줄줄 샌다.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계속해서 지금 복지비가 지출되고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복지비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들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세금 추징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 한번 초점 맞추죠. 세출에도 문제가 있죠. 예. 그게 이런 조세 저항의 또 한 근원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국민들의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지출이 있고요. 토목 네.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지 지출도 제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네. 눈에 띄는 틈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은 잡아내야죠. 예. 그래서 이런 증세의 국민적 동의를 이끌려면 네. 세출 분야에서의 예. 지출 정의를 같이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나 이제 다른 복지 시민 단체들이 저희가 제안한 게 예. 지출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증세를 끌어내는 게 사실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예. 앞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은 복지로 쓰이는 걸로 아예 못을 박아버리자. 그게 목적세입니다. 네. 복지 목적세, 예. 사회복지세를 예. 저희 단체가 지난주에 국회에 청원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출구조 혁신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예. 아무래도 시간이 요할 거 아닙니까? 네. 복지는 바로 늘어나야죠. 예. 그래서 이런 복지 목적세 도입도 현재 우리나라 재정지출구조에서는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오건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요. 우리 양 교수님. 목적세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28% 걷어서 72%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건물 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좋잖아요.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네. 정말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 135조 원 복지 재원 중에서 예. 세 입으로 한 55조 원을 충당하고 예. 80조 원은 세출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랬죠. 이게 지금 55조 원 갖고 이렇게 국민이 난리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80조 원은 어디서 줄일 것인가? 도대체 예. 80조 원 줄인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예. 이게 정말로 그러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베이스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그 베이스조차를 어디다가 해줘야 될 것인지. 네. 예, 이제 그게 하나가 저는 정말 눈 뜨고 한번 생각하신 걸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예,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오 위원장님의 말씀에 사회복지기여금. 네. 사회복지세. 사회복지세. 그게 이제 영어 불어는 라 꽁트리비스용 세크리티 소시알이라고 해서. 예. 텍스가 아니고 컨트리뷰션. 예. 기여금. 세금이란 말은 어휘가 있으니까. 그러한데 이것은 약간 생각을 좀 우리 사회가 해야 돼. 물론 이제 진보 쪽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5년, 10년 뒤에 들어와야 될 세제라고는 동의를 하지만 네. 목적세로 가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니 그만큼 거뒀는데 쓸 이유가 없어도 이제는 써버려야 되는 그렇죠. 보도블로 까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겠네요. 목적세 대신에 보통세를 거둬야 된다는 것은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아까 그러니까 떼세를 던지고 예.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보자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지만 좀 당장 들어오기는 어렵다. 자,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아까 28%가 거두어서 72% 이 72%는 늘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로 머물러 있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국민 개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개정안이 두 번째 개만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아무리 소득이 적은 사람도 우리 국가의 구성원 이상의 세금은 좀 내야 됩니다. 내고 사회복지로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국가 세금에 나도 얼마만큼 내야 된다는 연습을 하고 설사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그분들한테 진취적인 것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야 만족도가 있지. 항상 국가에서 받기만 한다면 이게 패배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읽을 동안에 30초씩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 정세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 나가야 될 건지 그게 어떤 게 바라면 30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2684번님 대기업 법인세 동결이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셨고요. 1524번님 대기업들의 조선 피란처 이 페이퍼 컴퍼니로 조성된 해외 비자금 줄줄 새는 세금부터 막아야 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건호 위원장님. 우리 국민은 세금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지금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과거에 가졌던 조세 불신, 조세 저항입니다. 네. 근거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네. 필요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더 주목해서 우리가 국민적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후자에 두고 싶습니다. 네. 세금과 복지를 결합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라고 봅니다. 예, 안 교수님. 예, 제 생각은 이제 정말 솔직해서 선거도 끝났고 그랬습니다. 선거 때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Everyone wonders how...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네, 우리 오건호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불신과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거 없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